이번에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지금 커뮤니티에 글들이 넘쳐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정민철 세커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발언했는데 기사 많이 나오네요. 오마이. 최고위원 출마 24세 정민철 지금 해야 할 일은 족보 논쟁 아니야. 그래서 나 이거 잘못된 줄 알았어. 24살 맞아요? 아, 네, 만으로. 방송을 하고 우리가 뭐 이게 다 민욱이 기자나 다 보통 우리가 한 방송 전에 한 2-30분 끝나고 한 30분 이렇게 프리 토킹 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어른스러워 진짜.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24살이라는 나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상호 기자님께도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신 거지만 저한테도 좀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연예인 나이 아니에요 이거. 네, 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가 메시지를 좀 중요하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좀 들어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괜히 나이 얘기 괜히 했네요. 자, 뭐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이건태 엇박자 지도부 교체 정민철 2030 교능감 엿 최고위원 출마. 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하면서 늘 대통령의 의중에 가장 접근해 있는 의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법조 인맥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추위, 공추모 때문에 이런저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했었는데 당에서 일찌감치 사실 이런 문제를 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시는데 저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네 지금 제가 아니 수면 부족과 아닙니다. 그리고 요분은 누구예요? 정영남? 김형남 후보는 이제 그 서울시장 경선 때 출마했었던 분이고 서울시장 선거 때 상임선대위원장과 대변인을 역임했던 분인데요. 원래 군 인권센터에 계시던 분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군인권센터의 사무국장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랑 띠동갑 위로 이제 띠동갑 위인 분인데 그래도 젊네. 예. 30대네. 띠동갑. 예, 36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전도 많이 있고 또 그렇기 정치적으로 때문에 어느 쪽에 가까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다행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지금 뭐 소위 친명이라고 언론이 분류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출마하고 계시고 친청 쪽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뒤에서 마쿠에서 계속 지금 저희도 뭐 취재를 총질만 하고 보면 있죠. 뭐 친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올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이게 나와서 내가 당선이 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고민 중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최고위원 출마 러시에서 김용, 이건태, 서미화, 정민철 등. 네, 정민철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김용도 이제 알겠어요. 서미화는 누구예요? 그 민주당에서 네. 매번 그 대통령 내외가 방문을 하시면 제일 먼저 이름 부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서미화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불렀는지 그걸 이제 자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더 챙겼던.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정청래 사이드에서 벌이고 있는 정말 기괴한 행위들에 대해서 오늘도 좀 일러바쳐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서두에 당 전당대회 관련한 룰 미팅이 오늘도 있었다. 거기서 일단은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기로 했다. 네, 구체적인 이제 네.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나 우리 정민철 세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같은 트랙에서 두 가지 방안 내에서 이제 투 트랙이 아니라 원 트랙 경선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정리를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보면 선호 투표를 이번에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불리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지금 뭐
커뮤니티에 글들이 넘쳐나는데 혹시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제가 요거 설명이 나온 거 있으니까 이거 보고 코멘트를 합시다. 자,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유불리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가이드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던져드릴게요. 선호투표제라는 거는 이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결선 투표는 1, 2위만 따로 나왔을 뽑아서 이제 결선을 하는. 다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당일날 하기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호 투표는 아예 시당초에 만약에 3명이다 후보가 그럴 때 우리 대학 옛날에 그 1지망, 2지망, 3지망. 1지망, 2지망, 3지망 쓰듯이 미팅에서도 내가 제일 1지망, 2지망, 3지망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김민석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민석을 지지해. 그러면 2지망으로 송영길 쓰고 3지망으로 정청래 쓸래도 안 쓰겠지. 그죠? 그리고 표가 되나요,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B 후보 송영길은 1 송영길, 2 김민석, 3 안 쓰겠지. 정청래는 1 정청래, 2 안 쓰겠지. 3 안 쓰겠지. 어찌 됐든 간에 보통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바로 재투표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자 C가 떨어졌다고 쳐. 안 되는구나. B가 떨어졌다고 쳐. 그러면 김민석 대 정청래라고 쳐. 그러면 요 B 후보가 2, 3 지망으로 썼던 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2지망에다가 김민석을 썼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김민석 표가 이쪽으로 가고 3지망에 안 썼는데 만약에 썼다. 정청래를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모이겠지. 그렇게 해서 과반이 되면 끝. 그래도 과반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요 장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과반 득표자가 부재 시에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막 이제 또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로 민심이 분열될 우려가 있고 속도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있어요. 요거는 이번이 아니라 지난 국회의장. 국회의장 선거 때 올린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네,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을 했는데 네,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이 역시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입니다.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지망, 3지망을 써놓는 거야. 그래서 3인 경선에서 1,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 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번의 두 번의 선거를 선거하는 하는 거죠. 실용적이네요. 자, 선호투표제는 결선 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정견 발표를 듣고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지금 이번 선거 구도에서는 이를테면 김민석, 송영길 지지자 사이에서 갑자기 내가 김민석, 송영길 순서로 지지했다 갑자기 내가 정청래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할 부분은 요거예요.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 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뭐 설명은 충분히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특별히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을 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장 뽑을 텐데 이거 정말 대통령의 디테일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게 그 커뮤니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 선호투표를 한 것처럼 비춰졌고 두 번째로는 선호투표가 잘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뭐야? 괜찮은 거야? 라는 의구심이 커뮤니티에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 여론을 파악하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본인 당대표 시절에 했었더라는 점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그때 싹 정리했었거든요. 이런 게 약간 효능감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독하게 소통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커뮤니티에서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됐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준다. 안정감을 주죠. 안정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디테일이 있는 글이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손익 계산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요거 잘 숙지를 해서 이지망 반드시 써달라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건데요. 이거를 네, 전략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가중치 비율은 논의했으나 의결하진 않았다. 지금 지역과 연령대 청년층에 대한 가중치 논의는 했는데 의결하지 않았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1인 1표제를 이제 이번에 처음 도입했는데 뭐 이거를 또 가중치를 주게 되면 이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저쪽에서 하더라고요. 유포하고 그쵸?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아예 있는 건데 봉쇄하고 있는 건데 논의를. 이미 근데 그 통과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또 흔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과 청년 대표성을 당연히 이거는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논의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다행스러운데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지금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어쨌든 대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대에서도 2030 세대를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한 김남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바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그 당시 대표가 낙인을 찍어서 좌표를 찍어서 그때 막 소위 친정청래 유튜버 분들이 번호를 공개해서 테러를 했대요. 김남희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준희 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태클한다고 이렇게 낙인이 찍힐까봐. 아니 그 중요한 룰 미팅을 하라고 만든 게 전준인데 거기서 눈치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정청래 눈치 본다고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서 더 힘을 보태주시면 과감하게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임기 동안에 1인 1표제를 한 번 부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왜 그때 그렇게 밀어붙였는가. 그때 사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그쵸. 논의가 되고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통과가 된 마당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지역이라든지 연령대 가중치를 주십시오 하면은 이걸 또 흔들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격을 할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민주당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회의적인 시선은 노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를 이제 기왕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1인 1표제가 이거는 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예.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1인 1표제는 좋은데 그래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주된 비판이었잖아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최민희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 그런 논의하고 있다. 충분히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몇몇 의원들이 그럼 이제 그거 논의 시작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야 1인 1표제를 흔들어? 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당연히 약속대로 가중치 비율 네. 공개리에 이거는 네. 토의해라. 네.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네. 오히려 기사로 압력을 가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도 딱 진짜 6글자, 7글자로 계속 끝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논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약간 막는 거지. 예, 짧은 문장으로 이제 계속 논의의 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이제 룰 세팅을 과연 그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심각한 근데 문제.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욕먹는 걸 무서워한다라는 거 오히려 이 친인 뭐 정청래라고 할 수 있는 이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압박을 주고 있는 건데 이상호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성격은 그냥 뭐 하고 가잖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약간
그러니까 조심스러워하는 게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분들은 더 그렇게 압박을 넣어야 되고 당원분들도 왜 빨리 의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개해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적어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논의했는지가 공개가 되면 그게 합당하다고 당원분들이 판단하시면 오케이 좋네라고 의견을 또 몰아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결에도 힘이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다 숨기면 힘도 안 받으니까 그런 곳에서 더 기자분들이 압박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다 공개하는데 더 중요한 국사를 맞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이거를 공개 안 합니까? 최초로 하는 1인 1표잖아요. 음흠. 그러면 앞으로 이것으로부터 오는 뭐 폐단이나 혹은 잘못된 것들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털고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 권리당원, 국민들한테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뭐 웹자보나 혹은 카드뉴스라도 해서 만들어서 돌리면 정보의 불균형도 없을 거고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감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요. 이건 우리가 좀 강력하게 푸시해야 돼요. 오늘 처음 하는 건 김민석 의원이 이 지금 저 정청래 무리는 뭐 감기약 뭐 먹었냐 성분이 뭐냐 이딴 걸로 말도 안 되는 진짜 자잘한 싸움질 잭나이프 찌르는 사람들은 저쪽이야.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이 와중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일하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달라는 건데